고슴도치 딜레마, 인간관계에 스며든 모순적 거리의 예술. 고슴도치 딜레마는 독일 철학자 쇼펜하워의 우화에 등장하는 개념으로 추운 겨울날 서로의 천을 나누고자 가까이 다가간 고슴도치들이 가시로 인해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우화는 인간관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타인과 친밀함을 추구하며 소속감을 얻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다치지 않도록 적당한 심리적 거리를 두고자 하는 모순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로 가까워지면서도 상처를 받게 되는 상황은 결국 인간관계가 가진 불가피한 딜레마와 늘 맞닿아 있음을 시사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모순은 더욱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회사나 동호회, 온라인 커뮤니티 등 다양한 집단에 속해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소속감에서 얻어지는 안정과 지지를 원하는 동시에 특정 경계선을 넘어서면 감정적 충돌이나 불편함이 생길까봐 늘 조심스럽게 거리를 조절합니다. 이처럼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한편으로는 자기만의 안전지대를 지키는 모습은 결코 드문 현상이 아닙니다. 누구나 어느 정도는 가까움과 안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때로는 이도 저도 아닌 어중간한 위치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미묘한 균형을 지키는 행위는 인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이해할 만합니다. 모순적이라고만 치부하기에는 많은 사람이 이 거리를 나름의 방식으로 잘 활용해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가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이 거리가 지나치게 멀어져 소외감이 들거나 반대로 가까워진 만큼 심각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지만 적정 수준의 거리는 오히려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줍니다. 쇼펜하워가 말한 고슴도치 딜레마의 핵심은 모든 인간관계에 내재한 필연적 모순에서 출발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기에 타인과의 깊은 친밀감에서 오는 기쁨이 있는 동시에 필연적으로 상처가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거나 가까운 관계에서 배신감과 실망을 느끼는 일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온전히 타인의 내면을 헤아릴 수 없기에 예상치 못한 충돌과 상처는 인간관계의 일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러한 상처의 위험을 무릅쓰고도 여전히 가까워지려 할까요? 그 이유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애정과 지지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얻습니다. 설령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더라도 결국 인간관계 없이 완전히 혼자 살아가는 삶은 외롭고 힘겹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상처를 감수하더라도 서로에게 다가서려는 움직임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처를 무작정 감수하기보다는 고슴도치가 적절한 간격을 찾으려 애쓰듯 인간관계에서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와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거리두기는 무심함이나 냉담함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상대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한 배려이며 자신 역시 너무 깊이 다치지 않도록 자기 방어 기제를 갖추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더해진다면 이 거리는 더욱 건강한 관계를 이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고슴도치 딜레마가 전하는 메시지는 모든 인간관계가 언제든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워지려 애써야 한다는 역설적 진실에 있습니다. 친밀감과 소속감이 주는 따뜻함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지나친 밀착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스스로의 한계를 인지하고 조절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 과정을 전혀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진정한 의미의 인간관계를 형성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고슴도치 딜레마를 극복한다는 것은 상처를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마저도 인간관계의 일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기르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의 불완전함과 서로 다른 가치관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대화와 이해, 그리고 자신의 욕구와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쌓일수록 우리는 비로소 인간관계라는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운 지형 속에서 조금 더 편안히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고슴도치 딜레마는 단지 철학적 우화가 아니라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실질적인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딪힘과 상처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사실을 인지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다가서는 거리의 예술을 익힌다면 관계가 주는 온기는 더 풍성하게 느껴지고 상처의 골은 조금씩 메워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늘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세우며 살아가지만 그 가시를 완화하고 서로에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다면 상처와 친밀함 사이에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도 한결 의미 있어질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황금률. 인간은 누구나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하고 타인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 이는 인간이 지닌 본능적인 욕구이자 가장 큰 바람 중 하나이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형성하는 일이 필요하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야말로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는 일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이 가진 장점과 약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사랑할 수 없다면 타인을 신뢰하고 사랑하기도 어렵다. 매일 자신의 내면에 관심을 기울이고 스스로를 격려하며 하루를 보내는 태도는 타인을 대할 때도 자연스러운 여유와 자신감을 만들어준다.
모든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욕망 중 하나는 타인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이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가벼운 미소, 진심 어린 조언, 혹은 사소한 배려 한마디가 상대에게 나는 필요한 존재다 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에게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돈독하게 만든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덕목은 친절이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가능하다. 친절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랑과 친절은 다르다. 사랑은 감정에서 비롯되지만 친절은 의식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친절을 통해 신뢰와 존중의 토대를 쌓을 수 있다. 타인을 감동시키려고 애쓰는 일은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다. 과장된 행동이나 말을 통해 상대방을 감동시키려는 노력은 진정성을 잃게 만들기 쉽다. 대신 자연스러운 태도로 상대가 스스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진심 어린 언행과 관심은 상대방에게 특별한 존재로 기억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적극적인 태도는 대인관계에서 매력을 발휘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적극적인 사람은 자신을 분명히 표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한다. 반면 소극적인 태도는 타인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다. 또한 대화에서는 자신의 말을 잘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경청은 상대방이 자신을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며 관계를 더욱 깊고 신뢰롭게 만들어준다. 남의 흉을 보는 일은 관계를 해치는 행위이다. 헐뜯는 말을 통해 타인을 깎아내리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부정적인 언행은 순식간에 퍼져나가 관계 전체를 어색하게 만들고 신뢰를 잃게 만든다. 이러한 충동이 생길 때는 자신이 같은 상황에 놓였을 경우를 떠올리며 말을 삼가야 한다. 상대방의 이름을 자주 부르는 일은 관계 형성에 있어 강력한 도구이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상대방에게 관심과 존중을 표현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또한 대화에서 쾌활한 분위기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긴다. 밝은 에너지와 미소는 대화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며 관계를 자연스럽게 발전시킨다. 의견 차이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를 대할 때 공손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대립보다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공손함은 논리나 주장보다 강력한 설득력을 발휘하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참된 관심을 보이는 태도는 관계를 돈독히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이를 진지하게 경청하는 태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만든다. 이는 단순한 대화를 넘어 진정한 관계 형성의 기초가 된다. 미소는 비용이 들지 않는 행동이지만 때로는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소는 자신을 포함한 주위 모든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작은 미소 한 번이 경직된 분위기를 풀고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의식적으로라도 미소 짓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다. 아는 사람을 만날 때 먼저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는 인사를 건네는 것은 상대방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전달하는 첫걸음이다. 이는 단순한 인사를 넘어 상대방과의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긍정적인 출발점이 된다. 결국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은 너희가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라는 황금률에 있다. 내가 원하는 대우를 먼저 베푸는 태도는 단순히 윤리적인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 이러한 태도는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한 관계를 형성하며 서로가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순환의 원리를 증명한다. 작은 배려와 친절, 공손함을 통해 시작된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지성의 숲입니다. 지금까지 6,400개가 넘는 영상을 올리고 5만 명의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입니다. 앞으로 더 가치 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성필원으로 꼭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